우리 예쁜이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잘 보냈어요? 오늘은 해피할머니가 이철환 선생님의 글을 읽어주려고 해요. 이철환 선생님은 아주 아름다운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해피할머니는 이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할머니의 마음 그릇이 눈물로 가득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그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고 감동이 되어서 나오는 눈물,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느끼는 눈물이에요. 제목은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이제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 예쁜이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 예쁜이들 마음속에도 아름다운 눈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이른 새벽부터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새벽 3시 반 알람 소리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러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호의 동생 경호는 오늘도 방문에 기대 앉은 채 잠을 자고 있습니다. 형이 자기를 두고 멀리 도망이라도 갈까봐 경호는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잘 때도 형이 혼자서 가버리지 못하도록 문에 기대어 잠들곤 합니다. 민호는 한때 어린 동생을 돌보며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동생을 보육원에 데려다 주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호는 형과 헤어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형, 나 밥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보육원으로 가라고 하지 마. 응? 난 형이랑 살 거야. 다른 데 가기 싫어. 그렇게 애원하며 우는 동생을 민호는 차마 보육원에 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경호와 헤어지지 않은 일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경호를 보육원으로 보내고 혼자 살았다면 민호는 지금 자신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호를 돌보며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민호를 새벽 일찍 일어나게 하고 힘들어도 열심히 신문을 돌리게 해주었으니까요. 경호가 없었다면 민호는 여기저기를 떠돌며 지금보다 더 힘들게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신문 보급소로 가는 길에 민호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엄마의 빨간색 털장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가만히 얼굴에 대고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면 유난히 밝은 새벽 별빛 속에서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호야, 정말 씩씩하구나. 그래, 힘들어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엄마가 항상 지켜볼게. 민호는 날마다 엄마의 장갑을 꺼내보며 신문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저녁이 되자 세상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민호는 경호가 배고플까봐 집 앞 호떡집에서 방금 구운 호떡을 사왔습니다. 경호야, 이거 먹어. 민호는 따끈따끈한 호떡을 꺼내 경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형, 오늘도 돈 많이 벌었어? 응. 우리 집에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오시겠지? 호떡을 맛있게 먹다 말고 경호가 물었습니다. 경호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송이들은 작고 하얀 나비떼처럼 나풀거리며 온 세상을 날아다녔습니다. 민호와 경호는
창밖의 눈송이들을 한참 구경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자명종이 울리자 경호가 민호보다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경호는 졸린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셨는지 궁금해하면서 말입니다. 방문 밖을 내다본 순간 경호는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형, 이것 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두고 가셨어! 방문 앞에는 털이 복슬복슬한 하얀색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경호는 너무 좋아서 강아지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경호는 강아지에게 별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별림이는 어디서 다쳤는지 다리를 절룩거렸습니다. 하지만 형이 일하러 나가면 집안에서 온종일 혼자 지내던 경호에게 별림이는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녘쯤 민호가 잠결에 손이 간지러워 눈을 뜬 적이 있었습니다. 별림이가 허옇게 튼 민호의 손을 핥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지러웠지만 무척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별림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동생의 품속으로 별림이를 꼭 안겨주었습니다. 별림이가 재빠르게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눈 쌓인 골목에 조그만 발자국을 남기며 이웃집으로 달려갔지만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별림이는 숨가쁘게 달려 교회 앞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교회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림이는 예배당을 향해 힘껏 짖었습니다. 잠시 후 별림이가 짖는 소리를 듣고 한 아저씨가 예배당 건물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여자아이는 물끄러미 별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누구네 집 개인데 이렇게 지저대는 거지? 아빠, 배고파서 그런가 봐요. 다리도 절뚝이는 게 다쳤나 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까요? 아니, 그냥 둬. 주인이 찾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아빠, 강아지가 빨간 끈을 물고 있어요. 어디서 주웠나 보지. 어서 들어가자. 그때 멍멍 짖어대던 별림이의 입에서 빨간색 끈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별림이는 얼른 그 끈을 다시 입에 물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별림이가 문 빨간색 끈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끈은 골목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빠, 강아지가 저쪽 골목에서부터 이 끈을 물고 왔나 봐요. 여자아이가 골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추우니까 어서 들어가. 강아지는 주인이 와서 데려가겠지. 여자아이의 아빠는 그렇게 말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자아이는 아빠를 따라 예배당으로 들어가지 않고 별림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네 집이 어디니? 빨간 끈은 왜 물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니? 별림이는 또다시 멍멍 소리내어 짖으며 여자아이의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빨간 끈을 다시 물고 골목 저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자아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별림이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별림이가 물고 있던 빨간 끈은 골목을 지나 경혼의 집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별림이를 따라 경혼의 집 대문에 들어서자 장독대 아래에서 경호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장독대 주변에서 혼자 놀던 경호가 언 땅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던 것입니다. 여자아이는 깜짝 놀라 교회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곧 경호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흘 동안 치료를 받은 후에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경호가 집으로 돌아오고 며칠 뒤 별림이가 없어졌습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찾아보았지만
별림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록 별림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즈음 민호도 엄마의 빨간 장갑을 찾고 있었습니다. 경호야, 형 잠바 주머니에 있던 엄마 장갑 못 봤니? 응, 못 봤어. 어디 갔지? 분명히 주머니 안에 있었는데. 민호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엄마의 장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어디로 갔지? 민호는 엄마의 장갑을 잃어버려 마음이 아프고 허전하기까지 했습니다. 형, 근데 우리 별림이는 어디로 간 걸까? 너무 보고 싶어. 경호는 별림이가 없어져서 너무 속상하고 심심했습니다. 경호야, 걱정하지 마. 별림이는 꼭 돌아올 거야. 정말이지? 그럼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경호한테 주신 선물인데 꼭 돌아올 거야. 민호는 경호를 달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 경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경호야, 너 왜 강아지한테 별림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야? 형이 말했잖아. 엄마는 지금 하늘나라의 별이 되었다고. 그래서 별림이라고 한 거야. 민호는 경호의 마음속에 별이 된 엄마가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 근데 별림이가 큰 길에서 차에 치였으면 어떡하지? 다리가 아파서 차가 와도 빨리 피하지 못할 텐데. 경호의 말에 민호는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힘없이 누워있던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경호야, 별님이 말이야,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다리가 아팠었지? 응. 민호는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별님이는 장독대에서 다친 경호를 구해주었어. 그리고 신문 배달하면서 하얗게 튼 내 손을 따뜻하게 핥아주었고, 혹시 별님이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엄마가 아니었을까? 경호와 내가 걱정되어 엄마가 왔다 가신 게 아닐까? 이제 더 이상 엄마를 그리워하지 말라고 엄마가 별님이가 되어 왔다가 장갑을 가져가 버린 게 아닐까? 그날 밤 민호는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 하나가 울고 있는 민호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슬플 땐 그렇게 별을 바라보는 거야. 눈물이 나도 꾹 참아야 돼. 너에겐 착하고 귀여운 동생, 네가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어린 동생이 있잖아. 이젠 울지 마. 알았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이 엄마의 손길처럼 울고 있는 민호의 차가운 뺨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이젠 울지 않을게요. 씩씩한 민호가 될게요. 민호는 엄마에게 대답하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쓱 닦았습니다.